예, 보신 대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부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들 때문인데 하지만 사퇴보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했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그 여성 비하 발언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그 남자들의 저런 욕망적인 얘기를 통해서 남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준다? 저런 얘기를 하면 남성들이 성찰하고 반성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 비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글 쓴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뭐 남성의 어떤 욕망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남의 도장을 자기가 파서 그 도장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법에 이게 사실 저촉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법학도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여타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과 같이 뭐랄까요, 많이 알려지긴, 그 단어가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지켜봐야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 왜곡된 여성관, 뭐 아들의 퇴학 철회 요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휘발성이 강한 주제라서 오늘 사과 내용이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참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테고 또 여당도 아주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 야당도 이게 뭐 좀 놀라울 거고 이게 무슨 단편 무슨 소설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 참 70세 학자시고 아주 존경받는 학자셨죠. 법학자로서. 그리고 대단한 또 문장가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 보면서 참 이게 역시 공직자의 길과 학자의 길 또 작가의 길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유분방하게 어떤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세상의 통념을 또 뒤집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다 몰아서 나올까 싶을 만큼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그 조각 과정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20대에 저질렀던 게 40년 전 일이죠. 20대 중반 시절에 그 일들을 아주 후회를 하고 또 그것을 이미 부인도 알고 지금 현재 부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잘못을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도 사실입니다. 마침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다 보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을 철회하겠다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전과 우리가 5대 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 5대 비리와 전혀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니까 모두가 참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법조 기자 하면서 상당히 글도 좋아하고 했는데 저 스스로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구나. 그 뭐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공직자로서 많은 국민을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몰래 혼인신고 부분을 두고 전반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아주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어떻게 재판 기록이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나 그 사실 자체도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밀이 그 자체는 조금 쟁점 전환 같고요. 어쨌거나 이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될 일이고 또 오늘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이 사실을 사실은 저 민정수석에게 나중에 보고했노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걸 알았느냐, 또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냥 강행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생활 문제, 공직자 이 문제, 이보다 더 가벼운 문제도, 이보다 더 정한 문제도,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다 공개되고 또 그 과연 국민적인 정서에 맞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건 법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 기록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비공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대목 같습니다. 논란 중에요. 아들 퇴학 철회 요구 이 부분은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교 재학 시절에 아들 그 징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은 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든 안 했든 그 H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자립형 사립고죠. 예. 그 학교의 처리 방법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후보자가 압력을 안 가했다 하더라도 네. 그 학교가 처리한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원래 이 학생이, 그러니까 안경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여학생을 본인의 기숙사 방으로 불렀다. 예. 그리고 그 여학생이 왔다는 말을 소문을 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학교 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예요. 예.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이 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결과는 퇴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재심을 교감과 교장이 하도록 다시 허락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퇴학으로 결정이 난 사안을 재심을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경 후보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경 후보자가 탄원서를 적어서 네. 그걸 본인의 부인인 지금 현재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가 제출을 하는데 예. 그 어머니 되시는, 그러니까 안경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당시 학부모의 임원입니다. 그 학교에.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학부모의 임원이었고 인권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서 그거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네. 이제 이게 또 왜 논란이 되냐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H고등학교에서. 예. 예. 그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남학생이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는 바람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게 걸려서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 친구는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친구 부모님이 학교에 재심을 요청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장이 안 좋아서 급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이런 지하의 재심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퇴학을 당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가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안경 후보자의 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는 이건 안경원 후보자의 압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H고등학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티켓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상당히 논란이 커서 이게 청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도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 오후에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논란이 워낙 커서 이게 청문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오늘 사과를 했지만 예. 아까 실장님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이게 개인 도장을 나머지 도장을 파는 것 자체가 부정 사용이에요. 형법 제 239조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걸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 상대방 모르게 제출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 형법 제 228조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이게 법학도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점들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고려됐다고 봐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안경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청와대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면서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혹스러운 입장일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청와대도 일정 부분 선긋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후폭풍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청문 과정에서 정말 큰 하자가 나오면 지명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이런 내막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파악을 잘 못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어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에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의 책임이기 때문에 일단 예.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이제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내부에서든 무엇이든 아마 그런 그 책임론을 사실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또 취임 직후에 바로 조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조국 수석과 함께 법조계 특히 검찰 개혁을 하려는 그런 예. 큰 구상을 가지고서 발탁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좀 더 꼼꼼하게 여러 문제를 살펴야 됐고 특히나 지금 오늘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에 보면은 그 문답 중에 보면은 자신의 그 결혼 사실 지금 20대의 그 중반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판단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전후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정말 이 청와대에서 당혹스러운 대목 중에 상당 부분,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뭐 조국 수석이 사실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짧은 시기 내에 많은 걸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의 철학과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인사를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을 철저히 한다면 사실 예. 다 그려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그 공약 그리고 대통령의 큰 지금 어떤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를 관철할 장관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이건 사실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 의지를 꺾기도 사실 쉽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참 민정수석이라든가 청와대 예. 수석이 가지게 된 큰 짐 중에 하나죠. 그 네. 짐을 이제 조국 수석도 하나 지게 된 셈이고요. 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사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야당 대표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회가 뭐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여론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론에 따라 야당의 주장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아울러 국회를 경시하는 아주 오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이 같은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에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반응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일단 그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 그리고 김민수 헌재소장 표결 문제까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겠다, 협치를 깨겠다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안경환 후보자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말 정도 한 일요일 정도 되면 아마 강행할 것 같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 보이콧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경 예산안은 통과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민수 헌재 재판소장 에도 표결에 동의하지 안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협치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와의 소통을 다시 열 거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멈추질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도 분명히 회의에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엄중한 지금의 상황, 외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행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문제는 청와대가 묘수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야당을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딱히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안경환 후보자가 하나의 키가 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야당이 계속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청와대 카드를 쓴다고 하면 안경환 후보 카드를 일단 접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이 야당의 반발을 약간 수그러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안경환 카드를 접고 강경환 카드를 그대로 밀어간다. 이런 이제 전망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엉켜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이게 청문회 과정이라는 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참고 과정이지 대통령이 다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야당 대표일 시절에 또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시절에 그리고 또 야당 의원 시절에 했던 말과 또 다릅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갈수록 제일 처음에 야당의 요구는 대통령이 이 문제 사과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과를 안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 그 구구절절한 이제 양해와 또 사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처음부터 조금 수용되지 않고서 자꾸 이 문제가 증폭되어 왔는데 만일 이후에 그 다른 청문회 후보자들 문제들이 무난하게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야당으로서 계속 주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계속 새로운 문제, 이번에 또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문제 또 있었고 또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그 표절의 문제가 있었고 또 표절 이 문제는 또 더욱이 이전에 김병준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단 당사자로서도 비판했던 입장에서 상반된 지금 서로 모순적인 이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하는 이게 아주 악화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참 그래서 지금 외교장관 문제는 일단은 청문 보고서 이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며칠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 말미를 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6월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좀 사려 분별 있는 이렇게 프루던스의 정치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 사려 분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을 거로 보고 또 이 문제가 강경화 장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그리고 그 진솔한 어떤 협치 요청 이런 것 등등 해서 야당으로서도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근데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이 문제 스스로 자기가 사퇴한다거나 또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또 매듭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대치 국면을 풀어내는 묘수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난주 대비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고려를 해보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잡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소폭 상승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까지 이게 사실은 이제 조사가 금요일 날 매주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장관 후보자 거는 제가 볼 때 안 들어갔을 다음 거예요. 주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까지라고 보면 국민들은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더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는가 통과하도록 지지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크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개인의 행보 자체, 인사 문제를 떠나서 다른 행보는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보훈 행사에서 보셨겠지만 거수경례하는 분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행사에 청와대 행사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날은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 그리고 보훈처장까지 서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들어온 분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4명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애국에 대한 개념도 바꿨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는 분도 불러가지고 여러분도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죠. 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그게 사실은 저는 그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는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인사 문제는 사실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논란은 됐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래서 별 영향을 못 미쳤지만 이제 예. 안경화 후보자 건은 네. 또 다른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혹시나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을 못 지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 긍정평가 1위가 소통 공감 능력이고 부정평가 1위가 역시 인사 문제네요. 뭐 이제 분석을 해주신 대로인데요. 최영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의 행보가 여러 가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사 문제에서 이게 조금 꼬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문제, 인사 문제 이 문제도 처음에 아마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봐달라고 이거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저는 그리고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아마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의 사과선으로 그치기로 하고 대통령은 너무 쉽게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아마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조사 시점 자체가 15일까지 어제까지였고 예. 그 사이에 대통령이 지금 보훈의 계절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행보 국민들의 그 관심사들 이 소통과 공감 노력, 일자리 그리고 인사 뭐 등등 해서 인사가 잘한다는 것도 12%의 이유인데 예. 또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절대 대부분의 다수는 인사 문제를 또 삼았기 때문에 네네. 그 평가가 이게 양가가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 초기에 대통령 초기에 되게 임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니문이 되게 뭐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있는데 이 기간을 좀 슬기롭게 해서 이게 극단적 대치보다는 네. 좀 한불 양보하고 또 서로 체면 살려주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정당 지지율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한 상태고 다른 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야당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전이가 되는 경향이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저런 공세가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발목 잡기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비상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네.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후보자 카드를 가지고 계속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가 그대로 민주당의 전이가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까지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경화 후보자 카드가 사실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청와대가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지지율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지율 답보 상태인 야당의 상황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